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주 매서운 겨울 칼바람에 많이들 힘드셨죠? 1월 10일 수요일, 오늘은 정말 뉴스가 쏟아진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을 좀 크게 뜨게 해주실 분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지원, 문모닝에서 안모닝으로 왜 바뀌셨는지, 그리고 통합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주셨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그리고 6분의 패널 여러분 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루두루 바쁘실 텐데 와이드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개가 괜찮았나요, 처음에? 세상을 보는 눈을 크게 뜨게 해주실. 제가 안녕 못하니까 뭐라고 소개해도 괜찮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왜냐하면 당장 국민의당은 왜 이러는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를 깜깜이라 모르겠으니까 오늘 잘 패널들의 일문일답에 대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한두 가지 좀 일단 남북 대화가 이루어진 데 대해서 조금 누구보다도 더 느낌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25개월 만인데요. 네. 잃어버린 남북 관계 예. 10년을 네. 이번에 복원시킨 것은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어제 합의에서 네. 평창에서 군사회담까지 물론 아쉬운 이산가족 상봉이나 북한 핵 문제를 거론한 것은 기대를 하고 거론했겠어요. 네. 미국도 의식하고 또 북한의 반응을 보면은 역시 네. 북한 핵 문제는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고 북미 간의 문제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시켜서 이산가족 상봉은 물론 결국 북미 대화를 위해서 예. 큰 브릿지 역할을 우리 정부가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정도 고위급이 올 걸로 누가 오는지 아세요? 모르죠. 제가 알면은 간첩이죠. 아니 뭐 평양 대사도 가실 생각도 있으시고 하니까. 평양 대사야 좋은 관계가 유지돼야 가지. 네. 지금은 갈 수 없는 거고. 아직은 유효하고요. 가시겠다는 뜻은. 아무튼 이 트럼프 대통령께서 네. 자기 가족 지금 뭐 이방카라고도 하고 네. 영부인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상응한 김여정 혹은 최용해 이런 분들이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좀 사전 교감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판단하셨어요? 이번에 저 회담 진행되는 걸 보면서. 그 전부터 미 국무성과 CIA 북한과 상당한 사전 교감을 이루어졌고 북미 간에 이미. 예, 미국, 그렇죠. 북한 간에. 예. 또 남북 간에도 굉장한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다. 예. 그렇지만 지금 당장에 예. 이게 성공이다라고 네. 하는 것은 조금 금물이고 예. 앞으로도 난관이 있지만은 극복해서 성공시키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어디로 간다고 보세요? 남북은? 한반도는? 결국 저는 재작년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통상 압력으로 시진핑 정부가 북한을 본격적으로 제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북한 경제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예.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북한에는 약 475개의 시장, 장마당이 이루어져 있고 예. 약 500만 대의 핸드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예. 우리도 아무리 핸드폰에서 그 나쁜 저질 프로그램들을 정부가 규제한다고 하지만은 정보는 흐르게 돼 있습니다. 못 막죠. 예. 못 막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시골에서 장에 가서 모든 뉴스를 들어오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핸드폰 얘기가 500만 많아요. 대로 왔다 갔다 하면은 예. 사실 이 정보가 흘러서 예.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이 이상 네. 버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고위급 회담이 계속 이어지겠네요. 저는 금년 네. 내년까지는 반드시 북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이번
일본이나 한국, 중국 방문하는 거 보면은 그분이 예. 미국의 건국 이념이나 예. 가치관은 좀 상실한 대통령이지만은 네. 아무튼 세일즈맨 아니에요, 사업가. 예. 그래서 저는 세일즈맨 프레시던트를 합쳐서 세일스던트다. 돈 가지고 손익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역시 명대변인. 그런데 세일즈 던트요? 세일스던트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 전문가적인 오바마 힐러리보다는 사업가적 기질로 손익 개념으로 주고받아서 하고 싶은 건 분명히 이룰 것 같아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아, 그리고 사실상 예. 미국 대통령 선거는 이제 1년이 지나면 2년째부터 후보군들이 나오거든요. 나오죠. 고개를 내밀죠. 그리고 이제. 예.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그 예비 선거를 위해서 전국 투어를 시작하기 때문에 네, 네. 저는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30%대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트바가 있어요. 트럼프 바가. 예, 예. 그렇지만은 세계의 재앙인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인 북한 핵 문제는 오히려 꼭 해결할 것이다. 예. 그리고 그 해결의 방법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언론도 모든 사람이 관계했을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 작년 8.15 경축사에 북한 핵을 동결하자 예. 이렇게 제안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미국과 상당한 조율하에, 조율하에 예, 동결로 가는 것 같다. 내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하기 위해서 동결하고 예. 북한은 NPT에 가입해서 네. IAEA 학색차를 받는다고 하면은 예. 핵의 확산을 방지하는 의미에서 또 미국의 ICBM 이런 그럼 발전 트럼프가 성공한 거죠. 그렇게 해서 나는 어. 이제 결국 경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미국은 절대 돈 내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 네. 캐도의 경험을 보더라도 한국과 일본이 경제 지원을 하고 예. 그렇게 해결하면은 야.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 세계적 재앙인 예. 북한 핵을 그러니까 뭐석 달 있다 완성돼가지고 뭐 위험하다 이런 얘기는 뭐 그런 것도 있죠. 아 그래요? 예, 그걸 부인하지는 않는데 그렇게 그래서 해결해서 보면, 저는 노벨 평화상도 한번 발만할 것이다. 아 그래요? 그 노벨 평화상만 받으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확실하기 때문에 네. 그런 사업가적 손익 개념의 예, 모험적 활동을 할 것이다. 해서 저는 북미 관계가 개선되고 남북 관계가 개선돼서 예. 북한 핵 문제 해결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예. 어떤 대학에 가서 시간이 그런 벌써 8분이 강연을 나갔는데. 했습니다. 예, 그런데도 별로 제가 이렇게 지루하지 써버려야 이 예. 패널들한테 질문을 꼭 안 거기서 받습니다. 막으시려고. 아니 아까 제가 세상을 보는 눈을 크게 뜨게 해주실 분 그랬는데 어쩜 이렇게 남북 관계 뭐 북한 미국 뭐 이렇게 그냥 다 꿰뚫고 계신데 어떻게 된 게 안철수 대표만 어디로 갈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건 조금 이따 물어보고요. 오늘 기자회견 보신 내용. 그거 짧게 좀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일반적으로 네. 짚을 거 짚고 예.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인 예. 최저임금 등 경제 문제에 대해서 미흡하고 네. UAE 문제도 조금 더 대안을 국민들에게 좀 제시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 가고 싶으신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와요. 뭐 어차피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가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에 대한. 그렇게 질문하면은 저한테 예. 인격적으로 모독이니까 질문도 가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리고 해달라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일단 뭐 저 차례대로 이제 질문을 하시죠 뭐. 그런데 왜 통합을 반대하시는지 가장 큰 이유가 뭐냐고 여쭤봤는데 직접 써놓으신 판넬을 이걸- 일단 그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판넬 여기다 세워야 돼요?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놓으시고 뭐라고 쓰셨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근데 왜 안 들어가죠? 박 의원님이 오시니까 놀래잖아요. 여기 딱 들어갔습니다. 잘 들어갔죠? 보시죠? 뭐라고 쓰신 거예요? 저는 뭐 정체성, 아, 가치관, 예.
탈호남 구도로 몰아가는 것은 네. 옳지 않다. 아, 그래서 반대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예. 자, 노영희 변호사부터 질문 주십시오. 한 가지 질문씩 1문 1답으로 1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일단 여기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네,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원래 안철수 대표하고 같이 민주당에서 나오셔서 국민의당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안 대표가 당시 대선 때 엄청난 투표 그러니까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애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의 상황하고 현재는 또 오히려 그 반대로 안 대표하고 조금 소원해지신 듯이 보이고 또 국민의당에서 또 어떻게 하실지 거취도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그때 상황하고 현재 상황을 비교해 보시면 어떠신지 또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예상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제 시간이 짧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안철수 대표가 TV 토론에 나와서 국민의당은 DJ의 정체성과 이념을 이어간다라고 예. 했다가 국민의당은 김대중이다. 이렇게까지 우리의 정체성과 예. 가치관을 지켰고 호남 비호남 구도를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 이게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그러한 세 가지 면에서 저는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것을 분명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예,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 이렇게 가치관, 정체성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국민의당이 그렇게 이제 통합의 기조를 가지 않더라도 과연 민주당에 비해서 김대중 정신을 개성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이 더 나은 것인지 저는 그 점이 좀 처음부터 이 당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현재 통합 기류가 없더라도 과연 대표님께서는 이 당으로 계속 특히 수도권에 있는 면면들을 보면 어떤 역량적인 측면에서 과연 그런 이념적 어떤 개성적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정말 보고 계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2012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서 갖은 수모를 겪으면서도 호남으로 하방해서 승리를 가져오도록 노력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실패했습니다. 예. 그 후 지금은 공개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로 문재인 후보와 등을 졌지만은 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반대의 자유도 있지만은 선거 결과에 승복하고 따르는 것은 더 큰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김영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DJ 이념을 민주당보다 더 잘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북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국민의당은 국민의당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고 호남을 대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에 더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상당한 경쟁 구도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상명 교수로 갑니다. 네. 박지원 의원님 생각을 하면은 역시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만큼은 상징적인 인물이죠. 오늘도 앞서 말씀하시는 거 얘기를 쭉 들으면은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을 상당히 저는 감동적입니다. 그런 얘기는 아마 박지원 의원님의 정체성은 저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당은 중도 개혁 노선을 이미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의 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건 합의된 내용입니다. 중도 개혁 노선은 중도의 영역을 넓혀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극단의 정당에 의해서 중앙 부분이 잠식되기 마련입니다. 아마 박지원 의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2000년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을 때 2000년 새정치연합의 당헌을 보면은 정강정책 전문회 위에서 12번째 줄에 그때도 중도 개혁 노선을 지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얼마나 많은 김대중 정부 때 이른바 동진 정책이라든지 연합 정책이 많았습니까? 예, 시간. 예. 실패를 했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당이 그 길로 가고 있는데 예.
그거 잘 아는 박지원 의원님께서 네. 앞장서서 끌어주고 밀어주지를 못할 망정 당해서 그분들을 비판하고 때로는 브레이크를 걸고 심지어는 탈당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그래요. 예. 저는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만약에 박지원 의원님의 그 정체성이 이런 남북 문제 정도 이런 핵심이라고 얘기하면 차라리 이번 기회에 그냥 조용하게 네. 민주당에 들어가시는 것이 저는 정답이라고 보고요. 그것이 박지원 의원의 정치적인 삶에 맞다고 보고. 저것도 모욕적인 질문.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면 정말 진심으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면 당내에 박지원 의원을 따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예. 그분들끼리 모여서 네, 조용하게 탈당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이 예, 알겠습니다. 정말로 그 박지원 의원식의 정치의 길이 아니겠느냐. 네. 왜 당에 이렇게 계속 핥히면서 서로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가. 저는 됐다고 정치 가장 원로로서 조금 아쉬운 대목이 들어서 그 길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역시 박상병 교수는 우리에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안철수 대표를 옹호하는 그런 방송을 많이 봤는데 확인되네요. 그런데 저희의 굳이 뭐 의원님 그런 정책- 말씀보다는 이제 질문을 하는 거니까. 네, 저 답변할게요. 그러니까, 예, 예. 다시 하실 말 질문보다는 하실 말씀을 다 하신 거예요. 네.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은 중도 개혁입니다. 네. 예. 그래서 안철수 대표도 중도 개혁을 표방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중도 보수, 극중주의, 공화주의, 이제는 통합. 그런데 과연 상대 정당인 바른정당이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우리가 함께한 공통 분모가 있고 그분들의 공로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결국 그분들은 유승민 대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수고 대북 문제에 대해서 이번 평창 올림픽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심지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우리하고 역사관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대표가 답변할 차례이지 제가 답변할 것은 없다. 예. 우리는 중도 개혁, 대북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과 상당히 같지만은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은 최저임금이나 비정규직 정규직화, 건보 적용 확대, 증세 없는 복지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꼭 그렇게까지 보실 필요 없고 나가고 싶으면은 하고 싶으면은 안철수 대표가 나가서 하는 게 좋지 제가 탈당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론 안 되죠. 저기 서영호 소장.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안철수 대표께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통합하면서 양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3당을 만들자라고 하셨는데 이러다가 국민과 함께하는 가치 통합이 아니라 그야말로 양당 대표들에 의해서 치루어지는 그 통합 절차이다 보니까 대구 경북에서는 국민의당과 가치관이 맞지 않아서 고립되고 또 호남에서는 바른정당이 우리를 대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고립될 경우에 자치통합정당이 중도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보다 영호남에서 양쪽에서 배척받고 진도보수에서 다 배척받아서 고립무원이 될 우려가 대단히 많다. 따라서 가치통합을 하든가 통합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대표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굉장히 그 핵심을 지르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안철수 대표의 새 정치는 다당제를 출연시킴으로써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가 20대 국회 개원 초 30년 만에 이틀 미기하고 개원을 시켰습니다. 또 추경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했고 작년 또 예산만 하더라도 또 12월 말 임시국회를 성공적으로 이끈 것도 국민의당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양당제를 우리 3당이 다당제에서 조정을 한 것은 성공을 했는데 바로 총선 민이 그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호남 비호남 구도로 보아서 다시 박정희 유신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망령은 절대 불식돼야 된다. 지금 현재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호남 중진 의원들이 통합을 반대한다. 이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정체성, 특히 대북 문제, 역사관, 그리고 가치, 민주주의, 그리고 호남 배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지
다시 지역주의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흔히 국민의당은 26명이 지역구 의원인데 거기에서 23명이 호남이고 수도권 3명입니다. 그러니까 호남 의원들이 반대한다고 호남 중진들이 얘기한다고 하는 거지 내부 문제는 꼭 그런 식으로 예. 뭐 영남이니까 예. 대구니까 그러한 것은 아니다 하는 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이경환 부대변인 예. 질문하시죠. 저 오늘 처음 뵈니까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이경환 네,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없네. 아, 그러세요. 예, 예, 예. 네. 저는 좀 이게 좀 편파적인 것 같아요. 아닌데, 예, 어쨌든 제가 본질적인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을 두고 의원님은 보수 대연합이라고 하시고요. 통합을 하시는 쪽은 개혁연대 또는 중도연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 중도라는 개념 자체가 애매하다는 이야기죠. 그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중도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보통 중도라고 하는 거는 좌와 우의 가운데 개념, 위치적 개념이라서 이게 가치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과연 하나의 이념적인 정립이 가능한 개념인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중도는 예. 기회주의적이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표로 갈 때는 흩어지는 것이다. 이런 비판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양극단에 대한 어떤 양비론만 하면 자기 가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러한 개념 자체가 성립이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뭐 중도 연대다, 개혁 연대다. 유승민 대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보수 예. 대연합을 하고 1차적으로 국민의당과 통합을 하고 그 다음은 한국당과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 대표 2명씩을 선정해가지고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보수 대연합을 정체성이 같으면 하라 이겁니다. 저는 보수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체크 앤 밸런스가 서로 견제를 하면서 함께 발전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를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진보개혁, 중도개혁을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중도연대나 개혁연대가 아니라 보수다. 그리고 대통합을 하겠다라고 한 것은 바른정당에서 나온 얘기다 하는 분명한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중도라는 게 굉장히 기회주의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은 과거 소속 이철승 선생이 예, 예. 그걸 써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정치죠. 그리고 보통 우리 뭐 국민들이 이거냐 저거냐 예. 이걸 좋아하지 중간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양당제에서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양당제가 발전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다당제, 제3당을 성공시킨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긍정적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또 DJ도 중도 개혁을 포방했지 완전한 진보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도의 그 나쁜 이미지를 우리 이경환 부대변인부터 좀 씻어버리세요. 예. 잘 알아들으셨습니까? 예. 자, 이제 한번 현경병 전 의원 질문하겠습니다. 예, 저는 정치 현실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요. 예. 사실 지금 그 양당이 통합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네, 네. 바른정당은 제가 볼 때 가장 넘어야 될 고비가 뒤에서 자유한국당이 잡아 끄는 겁니다. 네. 국민의당은 뒤에서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 박 대표님께서 민주당에서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정으로 생각을 하시는 측면이 있는 건지, 그래서 또 뒤에서 잡아 끄는 힘이 강하기도 하고, 또 언젠가 정치 상황이 되었을 때는 다시 돌아갈 복당이라든지 어떤 형태가 되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네. 그게 현재로서 어떤 분명한 말씀을 하실 수 있을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정치인은 생물이기 때문에 누가 내일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와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역사 정책에 대해서는
같아요. 그래서 나는 유승민은 홍준표다. 이렇게까지 표현한 게 지금 현재 바로 남북 고위급 회담이나 그전에 평창 동계올림픽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서 똑같잖아요. 저와 우리 국민의당과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과 대북 정책은 같습니다. 가장 큰 정체성은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러한 노동정책이나 최저임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격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바른정당은 지금 현재 33석에서 이제 내일 모레 7, 8석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당으로 거의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 국민의당이 민주당으로 갈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네. 우리는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예, 예. 대북 정책이나 적폐청산은 함께합니다. 그렇지만은 유승민, 홍준표, 즉 바른정당과 한국당은 대북 정책이나 적폐청산에 대해서 함께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차이가 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예. 하고 싶은 사람끼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 그렇게 가실 일은 없다는 얘기죠. 네, 간단히 그렇습니다. 얘기하면. 예. 그래서 아까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로 나오는 게 유리하지 않냐 그랬더니 저 그런 모욕적인 그것은 질문 하지 마라. 모욕적이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전남 저기- 지사를 나온다 안 나온다가 아니라 제가 국민의당 사람한테 민주당 지사 나가라 이런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질문하면 안 돼요. 예, 예. 그 정치적 아무리 목표가 앵카지만은 아니죠. 뭐 저는 부족한 앵커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목표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뭐 전남을 두루 다녔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뭐 지사 출마 여부를 생각하지 않고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바라지만은 굉장한 저항이 금년부터 지금 오고 있다. 아, 그렇게 보시죠. 예. 그래서 만약 이러한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을 정치를 하면은 4년 있다가 예. 과연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겠느냐? 중도 개혁 세력이 저는 어둡게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도 개혁 세력이 재집권하기 위해서는 예. 저의 역할이 남아 있다. 예. 이런 생각을 하고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실패하면은 예. 또 다른 박근혜, 예. 또 다른 문재인이 탄생해서는 우리나라가 불행해지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아니, 그 대북 말씀은 지금 정책.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또 다른 박근혜나 네. 문재인이 탄생하면 안 된다고. 제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예, 예. 대북 정책 예. 그리고 적폐청산, 예, 예.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해야지 아, 그 문제점. 기분대로 적폐청산을 하다가는 국민들로부터 피로증이 나오고 예, 예. 정치 보복으로 바뀌진다. 네, 네. 여기에 왜 자꾸 인기에 연연하느냐? 예.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대통령 나오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대통령이고 예. 그 촛불혁명을 완수시키기 위해서는 예. 민주당도 생각하지 말고 어디도 생각하지 말고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지 왜 YS처럼 거기에 연연하다가 YS도 소위 요즘 말하는 적폐청산에 치중하다가 1년간 84%, 94% 지지받았지만은 결국 실패하지 않느냐. 네. 이 전철을 밟지 마라. 예.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한 전철을 밟아서 실패하면은 또 다른 박근혜 대통령 같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아, 그런 또 우려를. 촛불혁명이 나와서 예, 문재인 예. 대통령 같은 사람이 또 당선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우리가 확실하게 적폐청산도 법과 제도에 의한 법과 개혁을 제도의 해야지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인기 영합주의로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네. 의미에서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저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도 뉴스와이드는 실시간으로 생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직접 보시면서 관심을 댓글로 많이들 표명해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도 궁금해요. 국민의당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확실히 오늘 알아들으셨는지. 패널들 알아들으셨어요?
국민의당은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두저도 안 되면 어떡해요? 박 의원님? 속상하실 텐데. 아직도 못 알아들었으면 조금 수준의 문제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만 그래서 수준이 그런 게 아니라 거듭 여기서 알아들은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안철수 대표 안 돌아오면 자, 어떡해요? 동서화합, 네, 야권 통합을 반대하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다 분열신당 네. 하면은 지지 하나도 안 받는 거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혁신당을 안철수 대표가 끝내 돌아오지 않으면은 할 개혁신당으로 수밖에 간다. 없다. 예. 했더니 또 거기도 무슨 통합개혁신당 예, 이런 그렇죠. 식으로 붙여가요. 예, 예. 그런데 그러한 그 소합병적인 뭐 말단 지엽적인 것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예. 우리가 정체성을 함께하는 사람이 만약 유승민 대표 바른정당과 통합을 해가지고 대북 문제가 앞으로 크게 클로즈업 될 건데 이거 가지고 당내에서 싸우고 있으면 뭐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맞는 사람끼리 해라. 예. 그리고 당은 무리당자입니다. 산의 나무도 무리끼리 서 있고 아, 그럼요. 그래야 힘이 생기는 거고요. 사막 광야에 같이 살 수 있고. 살고 있는 밀림에 살고 있는 동물들도 무리끼리 살아가는데 예, 예. 그러한 무리 정체성을 찾아서 가라 하는 거지. 만약 안철수 대표가 지금이라도 예. 우리는 통합을 거둬들이고 우리의 정체성대로 과거 자기가 약속한 대로 가면은 우리는 항상 하나다. 예.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한 20분 모시기로 했는데 벌써 30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끝으로 그 저 안철수 대표 그거 어떡하죠? 그렇게 좀 마음을 못 돌리는지 모르겠어요. 그 좀 설득을 좀 정치 원로로서 그좀 어떻게 오늘 정대철 대표가 통일시대 거기에서 대북 문제에 대해서 연설을 하면서 예. 질문을 했더니 안철수 대표가 자기한테 와서도 어떤 경우에도 통합하지 않고 선거를 위해서 또 정책을 위해서 연합연대한다고 하더니 통합을 했다. 예. 그렇게 하는데 저도 많이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통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려면 해라 이겁니다. 그러려면 전당대회도 합법적으로 열어야지 예. 꼼수를 부리면은 국민이 지도자입니다. 안 된다 하는 거고 우리가 유승민 대표처럼 오히려 나는 보수다. 예. 정체성이 어떻다고 확실하게 박천정, 밝히는지. 네.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등 호남 의원들이 의심스러우니까 함께할 수 없다. 예.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 아, 차라리. 차라리. 네. 저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수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예, 예. 거기는 거기대로 해 나가야 서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체크앤 밸런스 견제를 하면서 나갈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대표 속을 잘 모르시겠죠? 알아요. 예? 알아요. 알아요? 예. 그럼 어떡할지 아시겠네요. 알아요. 안 대표는 어떻게? 그 자기 고집이 굉장히 강하고 예. 그 면을 추진하는 추진력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도 통합으로 밀고 갈 것입니다. 아, 그럼 지금 도와주시죠, 좀. 중재파들이 네. 다른데 어떻게 도와드려요? 만나실 생각은 없어요? 좀 국민들 왜 안 만나요? 만나요? 아, 그래요? 그제 여수에서도 만나고. 다 만나시면 만나서 뭐래요? 얘기해요. 딴 데만 쳐다보시고 있던데. 아니 카메라 기자가 딴 데 볼 때도 있지. 이렇게 보다가 이쪽 볼 때 찍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알면서 그렇게 만나는 붙들고 가서 얘기를 좀 하셔야죠. 아니 그러니까 저 그렇잖아요. 그 하고 싶으면 나가서 하고 예, 예. 우리는 그 길을 가겠다 이겁니다. 예, 그리고 국민들께 참 편하게 말씀하실 기회를 좀 끝으로 짧지만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현재 예. 남북 문제에 대해서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고 예. 사실 요즘 어떤 식당을 가든지 예. 가게를 가든지 아우성입니다. 예. 최저임금이나 비정규직 문제 등으로 노동계도 시끄럽고 장사가 안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예. 당에서 통합 문제로 시끄럽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예. 잘 타협하고 예. 또 때로는 예. 우리가 헤어지더라도 깨끗하게 잘 하겠다. 그리고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네. 오늘 뭐 여러 가지로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패널들 질문이나. 괜찮았어요. 예. 제가 드린 질문에 언짢으셨다면 풀고 가시죠. 그건 좀 기분 나빴고. 풀고 가시는 게 좋은데요. 아니 풀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저처럼 저는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괜찮아요. 네, 맞아요. 안철수 대표처럼 저를 만나서도 절대 통합 통짜도 안 꺼릅니다 하고 가서는 통합의 길로 가버리는 게 무서운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희가 와이드에서 뭐 안철수 대표 지난번에 나오셨는데 유승민 대표라든지 뭐 어쨌든 통합도 찬성파 쪽 인사들도 저희가 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언제든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긴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